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리듬 가져왔어요. 이 책은 사실은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께서 읽어줬으면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 리뷰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상훈 저자님은 제가 와칭 1, 2를 통해서 이미 리뷰를 했고, 이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자 또 유튜버시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리듬이 무엇이냐? 리듬을 거스르면 일이 막 꼬인대요. 리듬을 맞춰주면 내 뜻대로 다 풀린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정말 거짓말처럼 리듬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리듬은 공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 읽어보니까 공감도 되고요. 비폭력 대화도 돼요. 우리가 평화로운 대화, 정말 사랑에 넘치는 대화가 어렵죠.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막 짜증내고 막 남편이나 아이들이 막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하고 할 때 저도 곱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리듬을 상대방한테 맞추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인간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돈 문제, 건강 문제, 우울한 것, 삶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리듬, 파장만 맞추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웅진그룹의 창업자인 회장님께서 외판원, 백과사전을 팔 때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백과사전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거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제 기억에 정말 비쌌던 기억이 나요.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보지도 않는데. 뭔가 그걸 사주면 아이가 막 공부를 잘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분은요, 상대가 연탄을 나르면 함께 연탄을 날라주고요. 걷고 있으면 함께 걷고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말을 빨리 했대요. 이렇게 외적인 면에 리듬을 맞춘 뒤에 가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열망에다 리듬을 맞춰주었대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진하고자 하는 열망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입사 첫날 브리테니커 사전 26지를 팔았대요. 한 세트도 아니고 26세트를 첫날에. 브리테니커 굉장히 유명한 사전이죠. 한국 지사가 설립된 이래 신입사원 최고 기록, 입사 1년 만에 54개국의 세일즈맨 중에 전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룹 회장이 된 거예요. 자, 이분이 뭘 했냐? 리듬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김없이 내 뜻대로 끌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리듬을 맞추면 치매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치매 걱정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고스톱 치시는 분도 있죠. 이러면 이제 치매가 좋아진다. 습관적으로 춤을 즐긴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76%나 낮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춤을 출 때는 몸과 마음이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와, 웰컴 댄스를 밤마다 추는 저는 치매 발생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네요. 여러분 함께 춥시다. 예, 운도 좋아지고요. 치매도 예방된대요. 유리잔도요. 진동수를 맞추면 쨍그랑 하고 깨진대요. 덜덜덜 떨리다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믿을까 밑에 링크를 걸을게요. 마이크 보이드라는 그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분이 무모한 도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분이 이 도전을 최근에 했어요. 몇 달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분인데 해가지고 유리잔을 깨버렸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진동을 맞추면 소리로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비슷한 리듬은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리듬만 맞춰주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리듬을 맞추면, 주파수를 맞추면 사람 마음, 돈, 직업, 협상, 사랑 다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친해지고, 이 일은 열심히 안 했는데 막 풀리죠. 그게 뭐냐면 진동수가 맞아서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친해지고 싶은데 안 친해지고,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생각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요, 짓누르면 어떨까요? 자,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버린다. 두려움이라든가 뭐 무서운 생각 같은 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를, 뭐 힘든 일들, 이런 걸 자꾸 막 눌러버리면 안 되고 이걸 분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밖으로 꺼내야 된대요. 종이에 적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종이에 적으면 밝음에 노출되고, 밝음에 노출되면 어둠 속의 존재는 꺼져버린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요, 밝음에, 바깥에 노출이 되면요, 사라져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빛에 나오면 더 밝아집니다. 종이에 적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남의 물건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나면요, 죄책감이 든다라고 해요. 죄책감은 어두운 생각이다. 짜증도 잘 나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이런 마음이 막 불안하죠. 자, 죄책감이 들면 어때요?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려면 좋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남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자, 죄인이 되면, 자,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감옥에 살게 돼요. 마음의 감옥. 차라리 처벌을 받는 게 나아. 처벌을 받지 않고 막, 남들이 내가 죄를 저지른 걸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나를 대학을 보냈네. 뭐 이런 게 있으면요, 효도를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라 그 안에 죄책감이 있지 않은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은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잘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면 되게 행복할 수 있겠죠. 죄책감 버리면 그것도 함께 놓을 수 있죠. 자, 우리가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생각이 피어오르면요, 거기에 꼬리를 이렇게 물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동해안, 서해안, 언제, 어디서 잘까,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냥 화나는 일이 생기면요, 화난 생각이 계속 나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은 잘못했고, 근데 막 지금 잘못도 아니야, 막 작년 잘못, 재작년 잘못부터 해가지고 막 꼬리를 무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생각들이 온종일 꼬리를 문다. 남편이랑 싸우면 어디까지 가냐면, 결혼을 잘못했어. 예. 그런 데까지 가잖아요. 막 10년 전까지 가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 동안 슬픈 거야,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싸웠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6개월 후에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막 기쁜 거예요. 어딜 가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리듬입니다. 리듬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떠다가 이렇게 얼마나 어려우면 도둑질하게 됐습니까? 라고 공감을 해준 거야. 상대방의 리듬에 맞춰준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도둑한테 어쩌다가 이런 거 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드시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던 도둑이 그냥 자기 얘기를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제가 10만 원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턱도 없다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애들 음식도 사야 된다고 해서 30만 원을 꺼내줬대요.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만큼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분이 미안하다고 도둑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갔대요. 경찰에 신고도 안 했겠죠. 너무 불쌍하니까.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6개월 후에 이 가게를 하던 이 주인이 깜짝 놀랐대요. 누가 문 밑에다가 30만 원을 봉투로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 편지. 저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고. 그때 주신 30만 원을 되돌려준다고. 사장님께서 제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정말 분유값이 없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없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신고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그래 내가 좀 돈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없어도 나는 안 죽잖아 하는 마음으로 베풀거나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나는 다 처벌받는 것도 안쓰러운 것 같아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요즘 생계형 도둑도 너무 많죠. 자, 어떤 아이가 삼국지를 갖다 주기로 한 삼촌이 약속 시간에 안 왔대요.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막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밤이 막 되고, 삼촌이 안 오고, 머릿속에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막 배도 고프고 힘들고 이러면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막 만들어낸대요. 삼촌이 나를 귀찮아한다. 친한 친구가 나는 없다. 난 삼국지조차 빌릴 친구조차도 없다. 나는 가난해서 책도 없다. 그리고 뭐 운동화도 운동화도 없었대요. 가난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는 거예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나는 친구처럼 운동화도 없다. 난 집에 가면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일을 해야 된다. 막 부정적인 생각에 막 나는 왜 이러지? 나는 형편없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삼촌과 만나기로 한 그 날짜가 아니었어요. 수요일인데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수요일, 화요일 날 기다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달력도 이제 안 보이고 애기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나?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카톡을 보내요. 숫자 1이 안 없어서요. 그러면 내가 싫은가? 그 사람이 바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한 번은 카톡을 읽었는데 한 하루 이틀 동안 답이 없어요. 내가 싫구나. 역시 내가 싫었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바쁜데 이제 그 누르기만 1 확인 누르기만 하고 이제 안 한 거야. 나중에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런 것의 모든 원인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모두 날아갔대요. 모든 그런 고통들이. 스토리를 쓴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 생각의 고통이에요.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밥맛도 없고요. 아플 수도 있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친구 간이나 부부의 갈등도 그렇대요. 원인을 모르면 몰라요. 근데 내가 요렇게 해서 화가 났구나를 알게 되면요. 그걸 짚어내는 순간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리듬을 타고 날아가고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원인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왜 원인을 모르냐?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요. 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에요. 저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정확한 갈등의 원인이 아니니까 정말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면 무조건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대요. 덮어버리면 사라지려니 생각한대요. 하지만 무조건 덮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난 위험 신호가 켜져서 찾아온 건데 오히려 날 가둬놓다니 억울해. 부정적인 생각에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자, 이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래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드니? 너 왜 이렇게 무섭니? 너 왜 이거 두려워하니?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한 심리학자가 친구에게 폭행당한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보았대요. 첫 번째, 억울하게 맞은 아이에게 몽둥이를 준 다음에 분노를 발산하게 했대요. 막 두드리면서.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대요. 둘째,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감정을 털어내게 했대요. 그 못한 이야기, 터지기만 하고 못한 이야기를 하게 했대요. 분노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이에게 그 아이를 폭행한 저쪽 아이의 사정을 이야기해줬대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에게도 이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의 부모는 이혼했고 엄마는 그 애를 버렸단다. 그 애는 그런 거에 분노가 많은 아이라 이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은 사람들 있죠. 인격장애도 이제 그런 거 일종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내가 너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애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연민을 좀 느낄 수 있겠죠.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미워서 내가 왕따라 그런 게 아니구나 를 알면 편하겠죠.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차 사고를 냈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험 증서를 봐야지 이제 전화 연락처도 있고 내가 어느 회사인지 알잖아요. 그거를 막 차에서 뒤져가지고 그걸 막 보는데 막 떨었대요. 남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여자들 무섭잖아요. 차 사고 나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쪽지에. 여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난 당신만 무사하면 행복해. 차는 다시 사면 되지만 이 세상에 당신은 하나밖에 없잖아? 라고 보험 증서 안에 노란 메모지가 있었대요. 나 이거 읽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부인은 남편한테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 자, 모든 게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혼인가봐. 그죠? 신혼 때 우리 미리 이런 걸 붙여놓읍시다. 너무 좋아요. 우리 별것도 아닌 걸로 상대방이 막 벌벌 떨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혼내면 뭐 할 거야. 이미 사고 났는데. 보험회사서 알아서 해주겠죠. 여행을 갔는데요. 차에 아이스박스에 삼계탕 닭을 안 싣고 왔대요. 부인과 남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닭 챙겼다며, 다 챙겼다며. 내가 물어봤잖아. 준비 다 됐냐고. 왜 얼음만 가져온 거야? 막 이러고 싸운 거야. 자, 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해결책은요. 다시 집에 가서 닭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근처에서 닭을 사든지 닭을 안 팔면 뭐 꿩을 사든지 그거 해야죠. 근데 싸우면 기분이 안 좋고 밥맛도 없고 대화도 없고 여행 가는 재미도 없고 애들은 엄마 아빠 눈치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기분 상하고 이게 오래 가는 것보다 리듬을 타고 없구나. 탓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처리할까. 그래서 빨리 그냥 결정해서 가서 사오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여행 갔는데 김치를 안 싸온 거예요. 해외에 한 달 살기를 갔는데 우리 김치 없으면 우리 밥을 못 먹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시누이 집에서 잠깐 좀 얻어왔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일주일치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뭐 화가 나면 어쩔 거예요. 김치 그냥 가서 사지 뭐. 근데 이제 집에 공짜로 있는 김치를 외국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살려니까 아까우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걸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나는구나. 별것도 아닌데 내 김치를 몇만 원치나 먹는다고 몇만 원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와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죠. 모르는 사람이 빌딩 사면 배가 안 아파. 자,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남에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래요. 이거를 비교를 할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을 넓혀보면 전혀 그렇지 않대요.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못 산 사람이 너무 많대요. 밥도 못 먹고 책도 못 읽고 여러분 학교를 못 갑니다.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선진국도 뭐 마찬가지죠. 일본은. 자, 어떤 아이가요 엄마 목걸이를 하다가 끊어졌대요. 그 얇은 그 금목걸이 잘 끊어지죠. 근데 아이가 이제 막 무서운 거야. 혼날까봐. 아이들은요 항상 무서워요. 혼날까봐. 겉으로 이렇게 웃잖아요. 속으로는 되게 무서워요. 그 히 웃는 게 여러분 그 감추려고 웃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라고 해요. 줄이 끊어지면 다시 이으면 된단다. 줄이 끊어져서 겁났지? 라고 엄마가 해요. 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감동한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믿게 된다. 아이는 어떤 결심을 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는 정직하게 털어놓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할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네가 이런 거 되게 혼날까봐 무서웠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분을 깨거나 그릇을 깨거나 조명을 깨거나 저희 집은 막 샤시도 깼어요. 아들 셋이니까 그 테니스공 던져서 샤시가 깨져버렸어요. 금이 막 닦았어.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엄청 놀랐겠다. 사과하라고 시켜본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해봐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유라 너 친구랑 싸웠으니까 쟤한테 사과해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이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막 이랬어요. 선생님한테 너 선생님한테 막 왜 그래?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막 이랬어요. 진짜. 되게 반항기가 있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안 시켜요. 무조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아이가 그릇을 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가 그릇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엄마 네가 중요해. 그릇 이거 안 중요해. 이거 다시 사면 돼. 네가 안 다치고 걱정하지 마. 걱정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너무 섬세해가지고 혼내는 적도 없는데 뭐 깨고 막 사고 치면 거실에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어. 막내 막 그러더라고요. 나 마음이 아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요 좋은 이미지든 나쁜 이미지든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듬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좋은 거에 맞추면 정말 좋겠죠. 친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 친구를 만나는 이미지를 떠올린대요. 멋진 승용차를 사기 전에요. 그 차를 타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죠. 자, 이미지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비리그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스카이 대학교 탐험 막 이런 거 지방에서 막 차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을 상상이 먼저 본다. 상상을 여러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를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한 것만 보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노는 물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이야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져요. 뚜렷한 이미지를 보는 것이래요. 반면에 돈이 넉넉한 사람은 돈 버는 이야기에 별로 끌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남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껴도 역시 끌리지 않는데요. 저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돈을 벌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요. 나는 남의 도움으로 쉽게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남의 힘을 빌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로 벌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요. 그 리듬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식 종목을 찍어드릴게요. 부동산을 찍어드릴게요. 돈만 주세요. 좀 비싸지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난 전문가예요. 막 책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라는 걸 이제 당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기를 안 쳐요. 이제 사기를 칠 때가 이제 오죠. 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사기꾼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 저는요 누가 투자를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도 안 끌려요. 심지어는 김유라 씨 돈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김유라 씨 공짜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해도 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는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막 남한테 기대고 싶고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하고 싶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그 사람 내가 저 사람 이용해 돈 벌고 싶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이용해 돈 벌고 싶어요. 똑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사기꾼과 피해자는 같은 에너지예요. 절대 남 탓할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달으시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은요 빠짐없이 이미지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그 뉴스데스크에 방영됐던 최면 수사의 실화가 있는데요. 그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쳐서 기억이 안 나요. 사고를 저도 당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아예 제가 어디에 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지워졌어요. 근데 최면을 하니까 이분은요, 번호판이 보였대요. 서울 뭐뭐뭐뭐 해서 뺑소니 운전자를 잡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나 놀라운 카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식성이 되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이. 불고기 좋아하던 사람이 채식주의자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이런 몸 안에 세포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죠? 진짜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요, 8억의 빚이 있었대요. 보통 8억의 빚이 있으면 포기하거나 갚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갚았대요. 왜? 난 이거 반드시 벌어서 갚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갚은 다음에 뭐가 됐냐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8억을 여러 번 갚을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쉽겠죠. 자, 이미지로요, 8억을 끌어당긴대요. 왜? 난 8억을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큰 돈을 벌어들일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난 빚 못 갚아요. 난 파산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요. 빚을 갚지 않았잖아요. 빚을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이 사회적으로도 있고요. 이분이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출신. 기자 생활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빚을 계기로 큰 돈을 버는 능력을 얻어 기업을 세운 사람을 많이 봤대요. 죽을 때까지 벌어도 도저히 못 갚을 빚 덕분에 제게 돈 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선명한 이미지만 저장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가 선명한 파동을 내보낸다고 해요. 저도 제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정말 망한 집안에 슈퍼리치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꼭 부자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결핍도 이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부모들이 막 빚더미에 있었을 때 자식이 그걸 갚으면서 돈 버는 능력이 생기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가장 아픈 부위는 어디인가를 들여다보고요. 그 부위가 전체가 아픈가? 팔이 아프다. 그럼 팔 전체가 아픈가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 아픈 거죠. 안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아픈 곳에 리듬을 맞춰주래요. 사실 안 아픈 데 너무 많죠. 얼굴도 안 아프고 얼굴 이런 데 아픈 분은 거의 없죠.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얼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리듬을 맞추면 점점 커진대요. 근데 우리는 아픈 데만 집중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점점 좋아집니다. 끝으로 이분은요, 슬픔이 너무나 힘겨워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땐 저항을 멈추고 실컷 울어라라고 얘기해요. 자, 울고 싶은데 참아요. 자, 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다 이 안에 쌓이고 장기에도 막 모든 어떤 기억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울어요. 울고 싶으면 매일 울어. 슬픔이 흘러가고 나면 다시 고요해진대요. 자, 분노가 너무 거세게 피어나올 때는요, 분노를 멈추죠. 우리가 분노를 안 하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욕이 나올 때도 참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자, 분노의 불길에 몸을 빌려주래요. 화를 좀 내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아무도 없을 때 화 한번 내보세요. 욕도 해보시고. 저 욕 잘해요. 화 잘 내요, 저. 성격 더럽습니다. 자, 뒤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성격 더럽게 하고 화 실컷 내고 저의 분노를 풀어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를 못 풀어내면 웃을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내가. 그래서 모든 감정과 생각은 흘러가는 물결이다라고 얘기해요. 저항하면요, 그 물결이 휩싸인대요. 두려움에, 슬픔에, 분노에 휩싸인 내가 돼요. 그걸 저항해버리면. 저항하지 않으면 물결처럼 리듬을 타고 흘러간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살이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땐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의 힘겨운 싸움을 멈추고 몇 발짝 떨어져 관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와칭 기법이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요. 와칭 1, 2도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은 책입니다. 제가 하고 컵 깨트린 영상 밑에 링크에 넣어놓을게요. 오늘 밤 11시에 저 모처럼 유튜브 라이브 하겠습니다. 함께
리듬에 대해서, 리듬에 맞춰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